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1년 차의 여자입니다. 나이는 40대 초반이고요. 남편은 저보다 5살이 많아요. 현재는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있고 자식은 없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남편이나 저나 서로의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리면서 각자 집안의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고, 남편은 그런 제가 봐도 신기할 만큼 더 많은 액수를 시댁으로 가져다 바쳐가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둘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위로 있는 그 누나들이 하나같이 제대로 자리도 못 잡고 사는 바람에 남편이 혼자 총대를 메고서는 시부모님의 노후까지 책임을 지더라고요. 당연히 시부모님은 자립적으로 독립해서 나이 들어까지 살만한 돈을 모아놓지도 않으신 상태였고요. 남의 집 기둥을 뿌리 뽑아 시집을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남편의 행동들을 보며 잔소리를 따갑게 한 적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이 남자랑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한 적도 없었죠. 내가 결혼을 할 남자는 적어도 독립적인 부모님을 두고서 사는 독립적인 남자였으면 싶었거든요. 이 생각에 대해서는 결혼하자고 말하는 남편에게도 한번 진솔적이게 털어놔 봤었고요. 하지만 저희가 결국 결혼하게 되더군요. 남편에게 변화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남편이 제게 대화하길 간청해 왔어요. 그러고는 말해주더라고요. 자기도 회사 생활하면서 부모님이랑 누나들한테 용돈을 퍼주며 기둥 노릇을 하고 사는 게 무지 힘들었다고. 그런데 나는 자식이니까 당연하게 그런 희생을 하고 살아야 하는 건 줄 알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와의 결혼을 꿈꾸며 생각을 해보니 자신은 독립된 가정을 꾸려야 하는 가장이 될 사람이니까 빨리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야겠다 싶었다더군요. 그러면서 결혼하고 나서는 지금 드리고 있는 시댁의 용돈도 반으로 줄이고 우리 두 사람의 월급 통장 관리도 그냥 더 똑부러진 제가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데 저도 솔깃했어요. 남편이 나를 위해 변해준다고 하는 게 고마웠으니까요. 그 추후에 시댁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들어가는 용돈을 절반 줄이고 새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하는 남편의 말을 반갑게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속전속결로 결혼도 했고 둘이서 벌어놨던 돈에다가 대출금을 왕창 끼고서는 저희 부부 능력으로 아파트 한 채를 구매했습니다. 새 아파트는 아니었고 집값이 많이 저렴한 동네에 있던 언덕 위의 아파트였는데, 친정이나 시댁에서 정말 돈 한 푼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자립적으로 결혼을 한 것이었는지라 대출받은 금액까지 합쳐서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집은 그 아파트 한 채뿐이었네요. 리모델링까지 해서는 정말 신혼집 냄새가 물씬 풍기는 집으로 꾸몄습니다. 집들이도 당연히 했고요. 정말 다들 신나게 놀다만 갔는데 저희 시댁은 아니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때가 결혼하고서 제대로 시댁 식구들을 만나서 요리 대접을 하고 또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던 첫 자리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제가 긴장을 하느라 진득한 대화를 잘 나누지 못했고, 결혼식 때 손님 맞이를 하느라 또 정신이 없어서 시댁 식구들에게 온전히 신경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었어요. 그러니 이번 기회에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면서 좀 잘 지내보려 했는데요. 그 당시 결혼을 하지 못한 채 작은 회사에서 간당간당하게 일하고 있던 두 시누이들이 처음으로 초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 좋은 아파트 사는 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냐면서 남편을 향해 너 이거 사겠다고 우리 용돈 반으로 줄인다 한 거야? 얘가 아주 여자의 눈깔이 돌았네. 라고 하면서 등짝을 후려친 거예요. 그러자 뒤에서 시어머니는 놔둬라. 원래 사내놈들은 결혼하면 다 치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는 미친놈 비슷한 게 되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딸들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셨고요. 어찌나 전 속으로 놀랐던지요. 남편이 그냥 살짝 맞은 것도 아니고 퍽소리가 나게 등짝을 맞았는데 시누이들이나 시어머니는 하나같이 그걸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을 하는 게 황당했죠. 시아버지는 찍소리도 하지 못한 채 저를 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으시는데 이 집 분위기를 딱 알겠더라고요. 남자는 여자들 기에 눌려 찍소리도 못하고 사는 집구석이구나 싶었습니다. 전에는 그런 낌새를 전혀 못 느꼈는데 그게 다 저랑 남편이라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단체로 약 먹고 연기라도 한 건가 싶었어요. 계속 속으론 혼란스럽던 그 와중에 시누이들은 지들 손으로 집에서 밥 한 끼 차려본 적이 없었을 텐데도 제 음식에 맛평가를 하고 온 집구석을 헤집고 다니면서 집을 참 예쁘게 꾸미지 못했다면서 한마디씩을 거들었죠. 그러면 시어머니는 뒤에서 뒷짐지고서는 딸들 말에 격하게 또 공감을 하며 저를 같이 엿먹이셨고요. 집들이한 그날 내내 결혼과 동시에 용돈을 줄인다고 말한 게 두고두고 화가 났다면서 저를 향해 화를 쏟아냈고 그 돈으로 이 집을 사고 꾸미고 맛있는 걸 해먹는 거냐면서 아주 이상한 걸 문제 삼아 화풀이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부모들은 결혼을 하는 자식한테 한 푼도 보태주지를 못했을 때 자식 복귀가 미안해서 염치 없어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시어머니 같은 사람도 있구나 싶어서 세상 충격이었어요. 시누이들 하는 짓까지 정말 이 집구석 여자들이랑은 절대로 가까이 얽히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그 신혼초에 벌써 결심을 했었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개인적인 결심을 실천하며 사는 건 무지하게 힘든 일이었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거의 3인 세트가 되어서는 제 주위를 자꾸 맴돌았거든요. 집들이 끝나고서 한 달 정도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회사에 출근하는 시간부터 저한테 전화를 하시던 시어머니가 다소 짜증이 나긴 했지만 제가 출근하는 길이라고 전화를 받지 않은 채 문자로 양해를 구하는 식으로 넘어가면 되었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었죠. 그런데 그 후부터는 퇴근길에 전화를 하시대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옆에 있는 시누이들의 코치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퇴근하는 길에 그냥 심신이 지쳐서 핸드폰을 잘 보지 않고 핸드백에 넣어놨는데 그새 또 전화를 했다가 문자까지 보내서는 집에 쉬러 가는 길인데 내 전화를 왜 안 받냐? 라고 하며 재촉을 하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면 하는 얘기는 줄어든 자신의 생활비 얘기였죠. 남편한테 잘 말을 해보려고 왜 아직까지 그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서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줄이려고 하는 거냐면서 자신은 하나도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을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뭐 맡겨놓은 사람 마냥 뻔뻔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부부가 결혼식 올리는데 쓴 비용, 그리고 신혼집 사면서 들어간 비용과 대출금까지 이제 둘이서 벌어 갚아 나가야 하는 돈들이 한가득이고 또 자식들을 낳게 되면 써야 할 돈도 한 트럭이었기 때문에 돈을 한 푼이라도 모아야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시어머니는 당신 걱정뿐이셨답니다. 정말 남편을 지 자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맞나 싶었죠. 이런 식의 전화를 참 자주 받으면서 제가 욕을 먹었고요. 시어머니나 형님들은 당연히 남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저라고 생각을 하는 듯 했어요. 그러니 형님들까지도 주제넘는 줄을 모른 채 감히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내 동생 좀 다시 설득해봐. 네가 용돈을 줄이자고 했을 거 아냐. 그러니까 네가 마음 심부만 착하게 고쳐먹으면 해결될 일이잖아. 라면서 제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했죠. 그걸 계속 한 귀로 흘러들으면서 무시를 하려 하다가 저도 사람인지라 슬슬 화가 치밀어 오른 바람에 큰 시누이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형님, 회사 다니면서 거기서 월급 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그 돈으로 직접 생활비에 쓸 생각을 못하고 자꾸만 동생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형님의 어릴 적 제 남편의 목숨이라도 구해줬던 생명의 은인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도와달라 하는 거예요? 라고 말입니다. 염치 좀 차리자면서 살살 돌려가며 이 말을 했더니 형님은 아주 질색팔색을 하면서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야, 네가 큰 회사 다니면 다야? 쥐꼬리만 월급으로 어떻게 생활비에 못했어? 나는 살기도 벅차 죽겠는데 내가 어디 한번 평생 노처녀로 살아서 니들 옆에서 돈 달라고 지랄 한번 떨어줘? 무슨 말이 그따위야 너?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날 있었던 대화에 대해서는 큰형님이 둘째 형님과 시어머니께도 말을 전한 건지 그 두 사람이 더 연락이 와서는 저한테 욕을 남발하고 말 똑바로 하고 살라고 협박 비슷한 걸 하고 진짜 저 안 울었던 것이 신기했을 정도로 마음이 너무 불안했답니다. 핸드폰 보는 게 무서울 정도였고 시댁 얘기만 어디서 들려오면 가슴이 파닥파닥 뛰었어요. 다가오는 명절은 제발 오지 말았으면 했고 늘 시댁에서 받는 무시와 험한 말들 때문에
없던 시댁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이렇게 살 거면 결혼을 안 할 생각이었는데 이미 후회하기는 늦은 때였죠. 그 와중에 대출금 갚는데 돈은 계속 나가고 그러는데도 2인 부부 생활비로 나가는 돈을 따져보니 모을 만한 돈은 턱없이 모자랐어요. 애를 계획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런 식의 삶이 지속되는 건 절 너무 불행하게 만드는 거다 싶었습니다. 당장 시댁에서는 자신들 용돈을 더 달라고 아우성이고 절이 난리인데 내가 애까지 나오면 들어가는 돈은 또 어디서 구해서 쓸 수 있을까 싶더군요. 애를 낳게 되는 순간 애한테 쓸 돈 걱정에 시댁에 달라는 돈 걱정까지 온 신경이 돈, 그놈의 돈에 쏠릴 거라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 싶었고 제 자신을 위해서 남편에게는 얘는 낳지 말자 라고 통보를 해버렸습니다. 의외로 남편도 자기 집안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들었던 건지 바로 제 말에 동의를 해줬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그 오래전에 딩크 부부가 되기로 결심을 했네요. 하지만 그 문제로 인해 시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돈돈거리기만 할 줄 알았더니 이제 와서 자식을 왜 안 낳으려 하냐면서 저희 부부 결정에 엄청난 반대를 밀어붙였어요. 시어머니는 특히 며느리가 들어온 후부터 집안 용돈부터 시작해서 손주 하나 가지는 것에까지 싹 다 문제가 생겼다면서 역정을 내셨고 제가 못된 물이 든 바람에 남편한테까지 그 못된 물을 드리는 중이라며 무슨 악마 대하듯이 절 노려보고 저리 가라 하면서 삿대질을 해대셨습니다. 이번에 먼저 나서지 않고서 옆에 서서 지켜보고 있던 시누이들도 어떻게 자식을 안 가진다는 걸 지들끼리 결정했대? 염치 없는 것들. 그래 따지고 보니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가 유독 화도 많아졌어. 막내랑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너만 이 집에 안 들어왔음 이렇게 난리칠 리도 없었잖아. 그냥 네가 재수없는 애인 건데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화내고 스트레스 받아가며 찾아와야 하니? 라며 시어머니의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하셨죠. 그때가 저 막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는 집에 왔을 때였는데 이미 우리 집 현관 앞에 죽치고 앉아서는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었습니다. 잠시라도 휴식을 취할 여유조차 주지를 않고서는 집 안으로 따라 들어와서는 그리 다짜고짜 화를 내니 저도 머리가 지끈거려 죽을 것 같았죠. 그리고는 아예 이 관계를 완전히 끝내야겠다 싶었습니다. 누군가한테 사과를 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이런 식으로 욕을 먹을 일도 아니었는지라 그냥 화가 났다는 시누이들과 시모는 그냥 내버려둔 채 알아서 화내며 살라고 쌩을 까버릴 참이었어요. 그러니 저는 내 집에서 싹 다 나가라고 거실에 있던 리모컨까지 집어던지고서는 그것들한테 소리를 쳤어요. 고분고분 말하면 안 들을 것들이거든요. 제가 던진 리모컨은 베란다 문에 명중을 해서는 유리창에 금이 가는 초유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도 모자라 당장 어느 년 머리채라도 잡아당기겠다며 나가라고요, 이 거머리 같은 년들아. 확 지금 받고 있는 그 용돈까지 다 끊겨버리게 만들어줄까요? 그래야 속이 좀 시원하겠죠? 라면서 작은 시누이의 옷깃을 대표로 끌어잡고서는 현관 밖으로 쫓아내니 뒤이어 시어머니의 큰 시누까지 얼떨결에 쫓아 나오더라고요. 용돈을 문제 삼으며 협박을 하니 뒷골이 땡겼는지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은 채로 시누이들 도움을 받아가며 가버렸어요. 근데 그러고서 가다가 퇴근하고 집에 도착한 남편을 만났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한참 후에 집에 뛰쳐들어와서는 당신 괜찮아? 라면서 물어보는데 제가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당신 가족들 좀 안 보고 살게 해달라고 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를 했더니만 남편이 다 알아. 알고 봤어. 라고 하면서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누나가 당신한테 맞았다고 하는데 당신은 그럴 사람도 아니고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 했어. 이제 당신 뜻대로 해줄게. 너 이렇게 울면서 살 이유 없어. 내가 좀 더 중간에서 잘 단속해야 했는데 이제는 절대로 우리 가족 연락 받지 말고 아는 척하고 살 생각도 하지 마. 나도 가족 없다는 뜻 생각하며 살 테니까. 그렇게 사는 게 우리한테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거고. 라고 하는데 그제야 숨통이 탁 트이는 심정이었답니다.
이제서야 지긋지긋한 이 시댁 식구들이랑은 안 보고 살 수 있겠다 싶어서 말이죠. 그렇게 저는 신혼 초부터 시작해서 1년이 넘도록 돈 문제로 시집살이를 당하다가 시댁 식구들이랑은 절연을 했어요. 남편도 똑같이 자기 가족들이랑은 절연을 했죠. 핸드폰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렸고요. 사는 집은 어찌해야 싶었는데 몇 번이고 집으로 찾아온 시댁 식구들은 집으로 들여보내지도 않고 아예 경찰을 몇 번 부르고 나니까 그 후로는 신우이가 대표로 너 죽여버릴 거야? 라는 문자 하나를 남기곤 절대로 안 찾아오대요. 또 경찰에 불려갈까 싶어서 겁이 나 못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부부는 거의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서 시댁 식구들을 떼어내려 했다가 겨우 자유의 몸이 되었고요. 결혼하고 6년 차였던 5년 전에는 집을 팔고서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같은 동네 아니긴 했지만 전혀 위치가 다른 아파트로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무려 8년이 훌쩍 넘게 시댁과는 연을 끊고 살았어요. 정말 아무런 연락을 받은 것도 없고 안 받으려고 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잘 살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그 시간을 훌쩍 넘긴 지금에 와서야 시어머니가 다시 저희 부부에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하셨어요. 하다하다 남편의 회사 앞까지 쫓아가서는 남편의 뒤를 미행하고서 집을 알아내신 겁니다. 그간에도 여러 번 했다가 실패도 했다고 하시고 제 회사까지 찾아오려는 거 저랑 길 한복판에서 치고받고 싸울까 싶어서 안 했다고 하더군요. 당당히 남편 따라 집을 알아내고서는 자기들끼리 찾아갈지 말지 한참 고민을 하다가 결국 집에 왔는데 그날 먼저 퇴근했던 남편한테 바로 쫓겨났다고 하고요. 그 후로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저 모른 채 저희 남편한테 연락을 해가면서 며느리 번호를 알려달라 사정을 했대요. 하도 난리를 피우시는 바람에 남편이 결국 저에게 털어놨고 저는 그래서 연락처를 알려주라 했습니다. 이제는 뭐 혹시나 지난날에 대해서 사과라도 할까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와 어색한 인사를 마치며 전화를 끊은 그 다음날 바로 시누이들을 데리고서 저희 집을 찾아왔고요. 그날은 마치 결혼 초 집들이를 해서 시댁 식구들을 초대했던 그날과 다를 것이 없었어요. 시누이들은 뻔뻔하게 지난날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내 집을 헤집고 다니며 또 평가지를 해댔고요.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 사이에 이미 결혼까지 했더라고요. 둘 다 말입니다. 큰 시누는 옆에 자기 자식들까지 우르르 데리고 있는데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우리 이렇게 모이니까 예전에 니들 결혼하고 처음 집들이 했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그래 뭐 이번엔 뭘 만들어줄 거냐? 라면서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를 찾으셨답니다. 애초에 사과 같은 거 기대를 하면 안 되는 인간들이었는데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시댁에 대해서 뭔가를 까먹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이것들은 원래 염치가 없는 것들이었는데 제가 잠시 까먹은 것이었죠.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밥이라도 먹이고서는 또다시 영영 다시는 초대하지도 말고 그냥 잘 말씀드리고 돌려보내야지 했습니다. 제 눈치를 옆에서 살살 보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입단속을 하려 하는 남편은 계속해서 안절부절 못해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는 대놓고 찾아온 이 사람들 때문에 갑작스레 요리를 해주고 싶지가 않았고요. 큰 인심 쓴다는 마음으로 제 돈으로 직접 배달 음식을 시켜줬어요. 제겐 그리 반갑지도 않고 고마워해야 하는 사람들도 아니었는지라 값비싼 요리는 패스한 채로 짜장면 한 그릇씩을 시켜줬습니다. 제 딴엔 니들이 내 손님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큰 시누이 그 와중에 자기 남편을 불렀네요. 배달 음식 시켰다고 말씀을 드리는 저한테 뭐 시켰어? 하나 더 시켜. 우리 남편도 지금 여기 오고 있으니까. 야, 니네 남편도 오라고 불러. 이왕 모인 거 아빠도 오라고 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시누이들의 남편들을 그냥 그렇게 제 허락도 안 받고 제 집으로 초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 남편은 옆에서 가만히 눈치만 보다가 아니 그걸 왜 허락도 안 받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언제 봤다고 라면서 아 진짜 편한 게 하나 없어 짜증나게 라며 확 신경질을 부려버렸어요.
도대체 말이 안 통하는 식구들이라면서 열받는다고 얼굴이 빨개져선 머리로 쥐어뜯더라고요. 그러니 시누이들은 번갈아 가면서 저 미친놈이 왜 저러냐며 결혼하고 살더니만 성질머리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하면서 저를 또 째려봤어요. 아, 그냥 집에 들이지 말았어야 했던 건데 하는 후회가 뼈저리게 밀려오는 순간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초인종이 울리대요. 방금 시누이가 자기 남편을 불렀다고 했는데 문을 열어보니 시누이 남편들이 이미 제 집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이제 보니 애초에 큰 시누이가 저 하나 골탕 먹이겠다고 지들 남편들을 처음부터 저희 집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 사람 초대해서 제가 어떻게든 요리라도 해주거나 밥을 먹게 해줄 줄 알았던 것이죠. 나가서 지들 돈으로 사 먹어도 되는 걸 저희 돈으로 사주는 음식을 얻어먹게 하겠다고 찌질하게 지들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는 배달 음식을 인원수에 맞게 시켜달라 하는데 그 순간 남편이랑 제가 눈을 마주쳤다가 지그시 감고는 해탈을 해버렸네요. 진짜 상식이란 게 도무지 맞지를 않는 거머리들이구나 싶어서 말입니다. 그러는 사이 시어머니는 이런 저희 부부 표정을 보면서 니들은 새 식구들한테 인사도 할 줄도 모르니? 하여튼 진짜 너 사람 언제 되려고 그러니? 싸가지 없는 년이 며느리라고 오냐 해주려고 하니까 버르장머리 없는 것 좀 봐라. 너는 안 되겠다. 내가 지난 수년간 참고 또 참았는데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널 가르쳐 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네 시아버지는 됐고 나 혼자 그냥 여기 합가해서 들어와 살라니까 니들은 그런 줄 알아라. 이제라도 내가 며느리 제대로 사람 만들어서 우리 가족 예전처럼 돌려놓고 나도 내 아들한테 엄마 대접 좀 받고 살 거다. 아 몰라. 그렇게 알아. 나 당장 짐 싸고 들어올 거야 이 집으로.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꼭지가 돌아버렸어요. 내 집에 어머님이 왜 들어와요? 라면서 소리를 치니 어머니께서는 또 말대꾸 한다 또. 내가 너 사람 만들려고 한다니까. 라면서 제게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쳤어요. 밖에서 시누이 남편들은 집 안으로 들어와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눈치를 살살 보고 있길래 제가 누구 마음대로 초대도 않은 집주인 집에 들어와서 손님 대접을 받으려고 해요? 이 사람들은 나한테 가족도 아닌 사람들이니까 따라 들어와서 손님 대접 받을 생각 마세요. 라며 화를 냈어요. 그러자 작은 시누이는 내 남편한테 왜 그래? 라면서 저를 한 대 밀쳐내기라도 하려는 듯 손을 들이밀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시누이의 뺨을 때려버렸어요. 제발 좀 그만하라고. 라면서 둘째 시누이의 뺨을 내리침과 동시에 머리채를 잡아버렸어요. 그 길로 온 가족들이 얼어붙었는데 저는 그 머리채를 잡고선 현관 앞 시누이 남편이 있는 앞에 데려다 놨습니다. 시익식 대면서 남은 한 년도 족치겠다며 큰 시누이를 쳐다보니 큰 시누도 이 미친년이 내 동생을? 라고 하면서 달려오대요. 저도 이년 머리채를 똑같이 잡아주겠다고 마음먹은 그때 남편이 큰 시누이의 두 손을 뒤에서 잡았어요. 제가 혹여나 맞을까 싶어서 시누를 붙잡은 겁니다. 그 덕분에 저는 아주 방해물 없이 적나라히 큰 시누이의 뺨을 2번 내리쳤어요. 그리고 머리채를 잡은 채로 귀에다가 제 입에 대고 소리쳤죠. 초대도 안 했는데 무려 8년이 넘게 영구고 살았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애고도 없이 찾아와서는 시집살이를 시키려고요? 또 돈 달라고 하려고요? 근데 이번엔 뭐가 어쩌고 어째? 나 사람 만들려고 합가를 하겠다고? 이것들이 진짜 단체로 우리를 무슨 돈줄인 줄 아는 건가? 해준 것이 있어야 돈을 주던지 말던지 할 거 아니야. 코딱지만한 선물 하나 해준 게 없으면서 또 받기만 하려고요? 당신들이 사람이에요? 거머리예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시누이는 저한테 머리채가 잡히고선 제대로 반항도 못했고 그 와중에 어머님은 자신이 그 다음 타겟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벌써 애들을 데리고 현관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자식 교육 좀 똑바로 시키고 사세요. 하나같이 남 피 빨아먹는 거머리 마냥 돈 달라고 하소연이나 할 생각부터 하고. 이제 자식도 있는 딸들인데 이것들부터 먼저 사람 만들어 놓고서 저를 찾아오세요. 아시겠어요?
라면서 시어머니께 소리를 치니 어머님은 학과는 없던 걸로 할게 라고 꼬리를 내리시곤 후다닥 도망쳐 버렸죠. 뒤에서 사람들은 우르르 시어머니를 따라 도망쳐갔고 큰 사위 하나만 남더라고요. 그러더니만 큰 시누이를 저희 남편으로부터 조심스레 떼어나고서는 데려가더라고요. 저희가 민폐를 끼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하며 말이죠. 그 순간 얼마나 그 남편이란 사람이 불쌍해 보이던지요. 얼마나 집에서도 돈돈거리며 남편을 잡아먹었으면 남편이란 사람이 자기 마누라가 저한테 뺨을 쳐맞는데도 같은 편을 한 번 안 드나 싶더군요. 시누이는 누가 누구한테 민폐래? 라면서 끝까지 입만 사른 채로 지 남편을 향해 화를 냈는데요. 저는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며 갈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인 채로 다신 오지 마. 너네랑은 엮이기도 싫어. 라는 말과 함께 현관문을 닫았답니다. 또 시댁 식구들을 도망치듯 이사를 갈까도 싶었는데요. 시어머니 도망치고 시누이 뺨 맞던 그 상황을 떠올려 보니 이것들이 다시는 제 앞에 못 나타날 것 같아서 그냥 살기로 했어요. 또 오면 그때 또 아주 신랄하게 뺨따구로 때려줄 준비를 하느라 요즘 저는 권투라도 배워야 하나 하고 있답니다. 그날 저희 부부는 넘치게 주문했던 짜장면을 좀 나눠서 이웃들에게 나눠주면서 소란 피워 죄송하다 사과를 드렸고요. 저희 부부도 정말 맛있게 그리고 속이 후련하게 면치기를 하며 먹었답니다. 시누이들을 때려놓고 나니 속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 후 시어머니랑 시누이들은 연락이 일절 없었어요. 그냥 그 오랜 세월 절연하며 영 끊고 살았던 때처럼 다시 그렇게 살아야겠다 싶었는지 아무 반응도 없이 잠적을 해버렸네요. 그 덕분에 제 삶은 다시 이제서야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듯 보이고요. 지긋지긋한 거머리들은 참 절연하고 나서도 일이 문득 나타나 남의 피를 빨아먹으려 하네요. 조심했어야 하는데 잠시 방심했던 저의 잘못이 큽니다.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서 또다시 이런 식으로 연락이나 방문했다간 아주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이것들을 제 손으로 먼저 사람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